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관심이 온통 북한에 쏠려 있었죠. 분단의 벽을 넘어선 남북 정상회담. 그야말로 감동과 기대로 술렁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각계의 교류가 활발해지리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는 우리 민족이 함께 공유해야 할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유적과 유물은 북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고구려의 역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668년까지 존속하는 동안 이 수많은 고분을 남겼습니다. 이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 해도 무려 2만여개나 됩니다. 대부분 초기 수도였던 이곳 압록강 부근 지반과 또 후기 수도였던 평양 부근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중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분은 95기인데 3분의 2가 넘는 70여 기가 북한 땅 평양 인근과 황해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시간엔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평안남도 대안시에 있는 덕흥리 고분. 5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입구로 들어가면 먼저 널길이 나온다. 그 뒤로 2개의 방이 있는 복잡한 구조다. 벽면은 온통 그림으로 빼곡하다. 앞방 벽면에 그려진 이 사람이 무덤의 주인이다. 높은 관리들이 썼던 관을 쓰고 있다. 그 위쪽으로 주인공에 대한 기록인 묘지명이 보인다. 주인공의 이름은 진. 유주자살한 벼슬을 지냈고 광개토대왕 시절에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진의 옆쪽으론 유주에 속했던 13군의 태수들이 하례를 올리고 있다. 생전의 모습을 담은 이런 벽화를 인물 풍속도라고 한다. 고구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벽에 그 당시의 생활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귀족들이 사랑채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혹은 안채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벽면마다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앞방의 입구인 이곳은 대문. 주인이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앞방은 사랑채일 것이다. 그 뒤쪽 관을 놓았던 널방은 안채를 옮겨놓은 듯하다. 벽엔 살림집의 면모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창고다. 통풍을 고려해 바닥에서 조금 떨어져 지었다.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집안에 정원이 있었던 모양이다. 한쪽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장면도 있다. 꽤나 큰 마당이 있었을 것이다. 마구간과 외양간도 있다. 말이나 소는 고구려의 귀한 가축이었다. 주인공이 행차하는 그림엔 수레가 등장한다.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는 고구려 귀족들의 교통수단이었다. 수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출용 수레도 있지만 짐차라든가 또는 여성용 수레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짐차 수레의 활용을 보면은 고구려가 매우 상업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동시와 서시라는 거대한 시장도 있었고 또 조양 쪽에는 거대한 국제시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던 장안성 외성 지역에는 도로 유적들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는 6대의 수레가 동시에 다닐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고구려의 수레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구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고분의 벽화를 보면 집안에 차고가 있다. 그만큼 수레를 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차고 옆으로 고깃간이 눈에 띈다. 고구려 사람들은 육식을 즐겼다. 우물도 있는데 줄을 이용해 물을 길어 올리도록 돼 있다. 생활의 재가 엿보인다. 방앗간엔 디딜방아가 있다. 고구려의 주식은 쌀과 조였다. 부엌의 화덕 위엔 큼지막한 시루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 곡류를 쪄서 먹었던 것이다. 다른 벽화엔 집 전체 모양을 그린 전각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귀족의 집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해봤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바깥채가 있다. 여기에 주인의 사랑채와 시종들이 기거하는 행랑채가 있었을 것이다. 중문을 지나면 안채다. 안채엔 잘 가꿔진 정원이 있고 마구간과 외양간이 들어서 있다. 말이나 소를 놓아둔 만큼 이렇게 구석진 자리를 택했을 것이다. 그 옆에 창고가 있다. 사다리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밖에도 살림을 위한 여러 건물이 있었고 이런 안채 한가운데서 귀족 부부가 살았다. 실내는 휘장을 둘러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런데 앉아있는 자리는 평상이다. 그렇다면 난방은 어떻게 했을까? 서울 구이동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 이곳에서 난방을 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온돌자리가 그것이다. 한반도의 전통적인 온돌 문화가 고구려에도 있었던 것이다. 아궁이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돌로 만든 구들이 길게 이어져 있다.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든 굴뚝도 여러 개 출토됐다. 중국 집안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엔 온돌 형태가 보다 뚜렷하다. 기역자 모양으로 방 일부에만 설치하는 쪽구들이다. 벽화고분을 보면은 고구려의 온돌은 방 안 전체를 다 깐 게 아니라 일부분만을 온돌을 놓고 나머지 부분에는 평상이나 자상을 놓고 생활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귀족들은 평상시에 좌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반드시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즉 실내에서도 신을 신고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인의 그 활기찬 그런 생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귀족이 살았던 실내는